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고금소총 야담전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정석진이라는 의원이 살고 있었습니다. 내의원에서 정일품 도제조로 있었는데 얼마 전 궁을 나와 읍내에 큰 의료원을 열었죠. 대감, 궁 안에 있으면 편할 것을 뭐 한다고 나와서 이리 고생을 사서 하십니까? 부인, 높으신 분들의 목숨만 목숨이랍디까. 일반 백성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해야 이 나라가 부강해지지 않겠소. 내 큰 뜻이 있어 그리 결정을 한 것이니 너무 구박하지 마시구려. 대감이 그리 결정한 것이니 제가 더 이상 뭐라 하겠습니까? 허나 고생할 것이 뻔하니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이미 각오하고 있는 일이니 나의 뜻을 따라주시오. 거참, 세상 고귀한 척은 혼자 다 하십니다, 대감. 정의원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이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드는 환자들로 장사진을 이뤘죠. 게다가 백성에게 아낌없는 선행을 베푼다는 정의원의 소식이 조정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임금께서 특별히 정의원의 의료원을 조정의 지원을 받는 의료원으로 특별 지정해 관리를 하게 하였답니다. 그 후로 전국 팔도에서 병자들이 끊이질 않았는데 날이 갈수록 그 수요를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날이 이제 더 이상 환자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요. 간병할 의녀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밥 지을 사람도 부족합니다요. 저리 아픈 환자들을 어찌 그냥 돌려보낸단 말이더냐. 사람을 더 구해서라도 받도록 하거라. 웃돈을 준다고 해도 의수를 하는 의원이나 의녀를 구하는 것이 여의치 않습니다요. 남은 환자들은 해민소로 보내시지요. 알겠으니 지금 있는 병자들에게 집중하시게.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답니다. 영의정의 하나뿐인 아들이 병에 걸려 앓아 눕는 일이 있었는데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 치료를 해보아도 차도가 없었죠. 이에 안달난 영의정이 궁에서 친분이 있었던 정의원을 불러 진맥을 잡게 하였답니다. 이보시게,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시게. 갑자기 왜 저렇게 시름시름 앓는 것인지 당최 그 이유를 모르겠네. 대감 진정하시지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나가 계시지요. 그래, 알겠네. 부탁하네, 정의원. 곧장 진맥을 잡은 정의원이 눈을 감고 맥을 느끼는가 싶더니 갸우뚱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답니다. 뭔가 익숙한데 이 맥은 아리송하구만. 한동안 이리저리 진찰을 하던 정의원이 영의정을 불러 소견을 말했답니다. 그래, 원인은 알아냈는가? 맥을 짚어보니 아무래도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은 듯 싶사옵니다. 먹지 못할 것이라니. 뭔 말인가? 뭘 먹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래도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세가 나타난 듯 하옵니다. 식중독이라니. 우리 집안 사람 모두 같은 음식을 먹었거늘 어찌 이리 아들에게서만 중독 증세가 있단 말인가? 아드님께서는 소민의 기질이 있으신지라 아마도 같은 음식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독으로 작용할 수 있사옵니다. 다 체질 탓이지요. 아니, 일이 간단한 것을 다른 의원들은 그 원인을 대체 왜 찾지 못한 것인겐가? 맥이 너무 혼란스러워 정확하게 병증을 확인하기 힘들었을 것이옵니다. 또한 영의정 날이 앞에서 오진을 했다. 물꼬를 치를까 말을 아낀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기력이 약해져 그런 것일 수 있으니 처방해 드리는 탕약을 사흘간 달여 드시면 나아질 것입니다. 너무 걱정 마시옵소서. 그래? 역시 정의원일세. 실력 하나는 알아줘야 해. 하마터면 그냥 생으로 귀한 자식 저 세상으로 보내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네. 고맙네, 고마워. 아닙니다, 대감. 궁에 있을 때 영의정 나리의 보살핌 덕분에 일이 무탈하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제든지 불러만 주십시오. 우리는 한 배를 탄 사람들인데 그 정도는 당연히 할 일 아닌가. 어쨌든 고맙네, 정의원.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만 하시게 언제든지. 영의정의 말에 정의원이 잘 됐다는 듯 말했답니다. 영의정 나리, 그럼 지금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 쇠뿔도 본 김에 뺀다고 어서 말씀해 보시게. 요즘 저희 의료원 사정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밀려드는 병자들로 일손이 부족해 그러는데 인력을 좀 지원해 주심이 어떠하실는지요? 일 잘하고 말 잘 듣는 녀석으로 말입니다. 그렇지. 정의원이 큰일을 하는데 당연히 도와야지. 뭐 어려운 일도 아닐세 그려. 당장에 처리해 주겠네. 그러더니 머슴 하나를 불렀는데 기골이 장대하고 다부진 것이 일 잘하게 생긴 녀석 하나가 냉큼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대감마님 부르셨어라. 그래, 돌쇠야. 빨리 가서 옷가지를 정리해 정의원을 따라 나서거라. 오늘부터 정의원 집에 가서 일당백으로 일해야 할 것이야.
여기에서 하던 것처럼 열심히 해야 한다. 게으름 피운다는 소리가 내 귀에 들어오는 날에는 당장에 불러 멍석마리를 할 것이야. 알겠느냐? 알겠구먼요. 대감마님. 그러더니 아무것도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냉큼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정의원, 저 녀석이면 많은 도움이 될 걸세. 내가 병조판서 집에서 비싼 돈 주고 사온 녀석인데 물건 중에 물건이라네. 쓸 만큼 쓰고 돌려주시면 되네. 감사합니다. 영의정 나리. 그렇게 정의원 집에서 일하게 된 돌쇠는 몸을 아끼지 않고 집안일이면 집안일, 간병이면 간병, 닥치는 모든 일을 훌륭히 해냈는데 이를 지켜보던 정의원이 그를 매우 흡족해 했답니다. 10사람 부럽지 않구나 돌쇠야. 너 하나 들어왔을 뿐인데 이렇게 일이 술술 진행되니 말이다. 일이 힘들지는 않느냐? 힘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요? 어려서부터 산전수전 다 겪어서 이런 일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구먼요. 녀석 듬직하구나. 필요한 것이 있거들랑 어려워 말고 말하거라. 먹고 싶은 것은 언제든지 알아서 꺼내 먹고 집안의 자질구레한 일은 나에게 보고 할 필요 없이 네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거라. 이렇게 신경 써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구먼요. 나리,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구먼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답니다. 돌쇠가 다급히 정의원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나리, 어허, 지금 치료하고 있는 것이 안 보이느냐? 나리, 큰일 났습니다요. 안방마님이 안방마님이 뭐 어쨌다는 것이냐? 갑자기 쓰러졌구먼요. 뭐라? 부인이 쓰러졌다는 말에 깜짝 놀라 안방으로 달려가니 아내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숨을 헐떡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인 갑자기 왜 이러시오? 내 말 들리시오? 이에 서둘러 진맥을 잡은 정의원이 잠시 후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몇 번 더 진맥을 확인하고선 의아한 듯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이었답니다. 이거 이상하구나. 영의정 대감 아들의 맥과 비슷한 것이 같은 증세인 것 같은데. 이를 본 돌쇠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답니다. 의원 나리, 무슨 병증인데 마님께서 이러십니까요? 아이고, 큰일이구먼요. 이놈아, 호들갑 떨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 보거라. 정신 산만해서 오히려 내가 병나겠구나. 알겠구먼요. 걱정되니까 그러지요. 그냥 식중독이니라. 도대체 음식을 어찌 관리하길래 이런 것이더냐. 이것들을 그냥. 아이고, 나리, 괜한데 힘쓰지 마셔요. 제가 확인해 볼 테니까 바쁘신데 어서 가보셔요. 그러겠느냐, 돌쇠야. 내가 곧 탕약을 지어 보낼 테니 마님께 시간 맞춰 먹이도록 하거라. 걱정 마셔요, 나리. 제가 잘 모시겠구먼요. 그래, 부탁하마. 아직도 저리 병자들이 줄을 서 있으니 더 이상 이곳에서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밤을 새도 모자랄 지경이구나. 내 너만 믿느니라. 어서 가보셔요, 나리. 제가 다 알아서 정리할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셔요. 역시 든든하구나, 돌쇠 이놈. 그럼 부탁하마. 네, 나리. 잠시 뒤 부엌으로 향한 돌쇠가 주방 식모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며 말했답니다. 아니, 아줌니는 대체 음식을 어찌 만들길래 마님이 식중독에 걸려가지고서니 저리 끙끙 앓게 만드는 것인감요? 어찌 만들긴 어찌 만들어. 돌쇠니 놈도 같은 밥을 먹었는디. 일이 멀쩡하자녀? 나는 잘못 없구먼.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디. 참말로 억울하구먼. 하긴 나도 같이 먹었지. 근데 마님만 저리 아프니 참 귀신이 고칼 노릇이구먼. 알겠으니까 너무 신경 쓰들 말어요. 안 쓰고 있었는디 돌쇠 니놈 때문에 찝찝한 게 거시기 하구먼. 그래요? 미안해요. 괜히 한번 역정을 내봤구먼요. 별 싱거운 놈 다 보겠네 그려? 그날 밤 돌쇠가 탕약을 드리려 안방문을 여는 순간이었답니다. 하루 종일 끙끙 앓고 있던 안방마님이 윗옷을 훌러덩 벗어 제낀 채 초점 없는 눈으로 멍하니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유, 깜짝이야. 마님, 몸이 차가워지면 배앓이가 낫지 않습니다요. 어찌 이러고 계십니까요? 어서 누우십시오. 쇳내가 마님 간병 잘하겠다고 나리와 약속했는디 이러시면 제가 경을 칩니다요. 하지만 마님은 정신줄을 놓고 계속해서 헛소리를 해대는 것이었습니다. 나리, 왜 이제 오십니까?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매일 밤 나리를 기다리다 지쳐 잠드는 이 여인의 마음을 아시는 겝니까? 나보다 병자들이 그리도 중요하신 겝니까? 도대체 나는 나리께 무엇이란 말입니까? 너무 외롭사옵니다. 너무 외롭사옵니다. 마님, 어째 이러신데요? 돌쇠구먼요. 정신 차리셔요, 마님. 얼마나 아프시길래 헛것까지 보이신단 말입니까요? 한참을 어루고 달래 겨우 자리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보아도 이내 허공에 손을 휘휘 저으며 이불을 걷어차고 나리를 찾아 발버둥을 치니 돌쇠의 등에선 식은땀만 연신 줄줄 흘러내릴 뿐이었답니다. 마님, 자꾸 이러시면 지가 나리께 혼나는구먼요. 그런께 말 좀 들으셔요. 좀 진정 좀 해보셔요. 그때였답니다. 갑자기 마님이 돌쇠의 목을 끌어안고 바닥에 눕혀서는 냉큼 올라타더니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리, 오늘 밤은 저와 함께 보내셔야 합니다. 가만 계시지 말고 어서 안아주시어요. 마님,
저는 돌쇠구먼요. 이러지 마셔요. 정신 차리셔요. 안 되는 구먼요. 으악. 그렇게 돌쇠와 마님은 엉겁결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밤새 마님의 욕구는 끝이 없었으니 돌쇠는 늦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안방을 벗어날 수 있었죠. 아니, 아픈 사람 맞는 것이요? 뭐 이리 힘이 넘쳐나신데 코피 터지는 줄 알았구먼. 다리는 또 왜 이리 후달거리는 것이요? 다음 날 돌쇠는 아무 일 없는 듯 탕약을 챙겨 다시 안방을 찾았답니다. 빼꼼히 방문을 열어보니 곤히 마님이 자고 있었는데 어젯밤 마님의 잔상이 순간 떠올라 돌쇠의 아랫도리가 금세 묵직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알고 이놈이 왜 이런랴? 큰일 날 놈이구먼. 은큼도 하지 마려. 그때였답니다. 마님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방문을 열고 기지개를 활짝 펴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참 개운한 아침이구나. 10년 먹은 체증이 확 내려간 것 같은 이 기분은 뭔지 모르겠어. 돌쇠가 옆에 있는 줄도 모르고 마님은 있는 대로 몸을 베베 꼬우며 기재개를 펴고 있었답니다. 그러다 순간 돌쇠와 눈이 마주쳤는데 이내 표정을 고쳐 잡더니 새침한 듯 말했답니다. 아니 돌쇠 아니더냐. 내 녀석이 이곳엔 웬일이더냐? 마님, 괜찮은 것인감요? 어제까지만여도 정신이 오락가락 하셨는디. 내가 그랬단 말이더냐? 하루 푹 자고 일어났더니 아주 몸이 상쾌하구나. 마님의 반응에 돌쇠는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들었답니다. 전혀 기억을 못하고 계시니 다행이구먼 다행이야. 마님,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시는감요. 나리께서도 걱정이 많으셨습니다요. 그러면 뭐 하겠느냐? 지금 내 곁에 없으시니 포기한 지 오래니라. 그건 그렇고 밤새 날 간병한 것이더냐? 네, 마님. 밤새 제가 땀도 닦아드리고 약도 먹여드리고 다 해드렸구먼요. 그랬구나. 고맙구나 돌쇠야. 모든 걸 해주어. 아닙니다요, 마님. 어서 가서 나리께 알려야겠구먼요. 걱정하고 계실 텐데. 아니다 돌쇠야. 아직 완벽하진 않으니 오늘까지 안정을 취하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구나. 할 일도 많으신 분인데 이런 걸로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단다. 그럼 하루 더 치료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요. 여기 탕약 가지고 왔으니 어서 드셔요. 여기 놔두고 가거라. 그런데 오늘 밤에도 간병을 해주는 것이더냐? 다 나을 때까지 보살펴달라는 나리의 분부가 있으셨구먼요. 저녁에 다시 탕약 가지고 오겠습니다요. 쉬고 계셔요. 그래, 그럼 그때 다시 오거라. 알겠구먼요. 그날 밤 돌쇠는 탕약을 다려 다시 안방으로 갔답니다. 그런데 방문을 열자 마님이 신음소리를 내며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님, 갑자기 또 왜 이러십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말 좀 해보셔요. 날이 너무 아프옵니다. 안아주시어요. 마님, 정신 차리셔요. 아침엔 멀쩡하시더니 갑자기 또 왜 이러신데요? 돌쇠가 어떻게든 마님을 진정시키려 하였지만 그럴수록 더욱 발버둥치며 돌쇠를 끌어안기 시작하는 것이었답니다. 아이고 마님, 무슨 병증이 이리도 야릇하고 거시기 한 감이 참말로. 마님의 끈질긴 질척거림에 결국 돌쇠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제와 같이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번 아침이 되면 마님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멀쩡해졌다 밤만 되면 병증이 또 도졌으니 돌쇠는 밤이면 밤마다 마님을 간병하느라 몸이 남아나질 않았죠. 아니, 이놈의 병증은 왜 매번 밤에만 도지는 것이요? 참으로 신기하구먼 그래. 그건 그렇고 밤마다 이렇게 간병하다가는 내 몸이 성하질 않겠구먼 그래. 그러던 어느 하루였답니다. 돌쇠가 탕약을 가지러 부엌에 가게 되었는데 부엌문을 열자 웬 복면을 쓴 사람이 쏜살같이 뛰쳐나와 돌쇠를 밀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녀석이 나를 밀치는 것이요? 이놈, 사람 잘못 건드렸구먼. 곧장 쫓아나선 돌쇠와 복면도둑의 추격전은 한동안 엎치락 뒤치락 이어졌는데 어느 순간 막다른 골목에 두 사람이 대치하는 상황에 이르렀답니다.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대낮부터 도둑질이요. 오늘 나한테 한번 죽어볼게요. 도둑질 한 거 없어. 그리고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니 모른 척하고 물러나시오. 당신을 해치고 싶지 않소. 쇠뿔도 맨손으로 뽑는단디 누가 누구를 해친다는 것이요? 이놈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이요? 무엇이요? 너야말로 살고 싶으면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이리로 오더라고. 그렇게 두 사람은 한동안 팽팽하게 대치를 하고 있었답니다. 당신은 정의원을 얼마나 알고 있어? 복면도둑의 뜬금없는 질문에 어이가 없어진 돌쇠가 말했답니다. 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래. 이 조선에서 정의원을 모르는 백성이 어디 있단가 물어볼 걸 물어야지. 참 싫었구먼. 더 이상 시간 끌 생각하덜 말고 들어와이. 당신은 지금 속고 있는 것이오. 정의원은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란 말이오. 뭔 말을 하는 것이대? 참말로 못 쓰겠구먼. 모함할 사람이 따로 있지. 누구를 감히 모함하는 건가? 정의원이 왜 저리 병자들에 집착하시는지 아시오? 알면 까무러 치실게요. 당신도 백성들도 세상 모든 이가 속고 있단 말이오.
더 이상 들을 거 없고 어서 이리 오더라고. 이윽고 돌쇠가 복면도둑을 향해 달려들었답니다. 그 순간 희뿌옇고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는데 돌쇠의 눈앞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놈이 무슨 짓을 한 것이요? 내 몸이 왜 이런 것이요? 이 사람아, 정의원을 잘 살펴보시게. 세상에 절대선이란 없는 것일세. 매캐한 연기 속에 흐릿흐릿 겹쳐 보이던 복면도둑의 의미심장한 말을 끝으로 돌쇠는 정신을 잃고 말았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돌쇠가 눈을 떠보니 벌써 저녁이었는데 머리가 어질어질한 것은 둘째치고 여전히 뇌리를 맴도는 복면도둑의 마지막 말 때문이었는지 마음이 영 개운치 않았답니다. 그렇게 곧장 집으로 돌아온 돌쇠는 서둘러 마님의 탕약을 다려 안방을 찾았는데 오늘따라 마님이 눈을 똑바로 뜨고 앉아 돌쇠를 째려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님, 오늘은 괜찮은 건감요? 멀쩡해 보이시는데. 이 녀석 도대체 왜 이리 늦은 것이더냐? 한참을 기다렸지 않겠느냐? 그러더니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답니다. 이에 당황한 돌쇠가 무릎을 꿇고 말했죠. 죄송하구먼요. 제때 탕약을 올렸어야 하는데 많이 아프셨는감요? 이놈아 어디 갔던 게냐? 날 두고 혼자 어디 가버린 줄 알고 얼마나 마음 졸인 줄 아느냐? 아이고 마님, 잘못했구먼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구먼요. 울지 마셔요. 쇳내 여기 있지 않습니까요? 제발 울지 마셔요. 한 번만 더 일이 늦으면 다시는 널 보지 않을 것이다. 어서 이리 와서 대침을 놓거라 어서. 그러더니 평상시보다 더 격렬하게 치료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아이고 마님, 오늘은 정신이 멀쩡하신데도 어찌 이러신데요? 돌쇠 이놈 알면서 모른 척하는 것이더냐? 진짜 모르는 것이더냐? 병은 진작에 다 나았느니라. 첫날 너와 밤새 사랑을 나누고 나서 이미 다 나았느니라. 정말 은큼한 녀석이구나. 마님, 저는 정말 몰랐구먼요. 이제 알았으니 치료에 집중하거라. 아이고 마님, 의원나리께서 아시면 큰일 납니다요. 지금처럼 치료에 집중하지 않으면 돌쇠 네 녀석이 지금까지 나에게 한 짓을 나리께 몽땅 말해버릴 것이니라. 그래도 되겠느냐? 마님, 왜 이러신데요? 쇳내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쉬지 말고 치료하거라. 알겠으니까 마님도 지금까지 저와 있었던 일은 발설하시면 안 되는구먼요. 알겠느니라. 어서 다시 시작하거라. 여기저기 마구 대침을 놓아보거라. 각오하셔요 마님. 그렇게 두 사람은 밤새 격렬한 치료를 하며 둘만의 비밀을 키워갔답니다. 다음 날 새벽, 일찍 잠이 깬 돌쇠는 마님과의 일은 둘째치고 전날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 마음속이 계속 찝찝해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아니 말이여, 정의원을 잘 살펴보라는 말이 뭔 말이대? 도대체 그 복면도둑은 누구고? 궁금해서 도저히 못 참겠구먼. 뭔 말인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그렇게 마음속에 맴도는 궁금증을 풀기 위해 돌쇠는 곤히 자는 마님의 눈치를 보고 조용히 밖으로 나왔답니다. 아직 어슴푸레한 달빛과 짙게 깔린 안개 때문인지 뒷마당에는 스산한 공기로 으스스한 분위기마저 느껴졌답니다. 온몸에 닭살이 돋는 것이 나 지금 떨고 있냐? 그렇게 긴장한 상태로 조심조심 걸어 내당문을 살짝 열고 밖으로 나가려 할 때였답니다. 어디선가 수상한 발소리가 들려 쳐다보니 정의원이 아니겠습니까? 사방을 이리저리 훑어보며 경계심 가득한 얼굴로 급히 어디론가 가고 있었는데 평상시 여유로운 정의원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답니다. 의원날이구먼. 이 새벽에 어디를 이리도 급히 가시는 거요? 호기심이 생긴 돌쇠는 정의원을 몰래 뒤쫓기 시작했답니다. 얼마나 뒤쫓았을까? 정의원이 멈춰선 곳은 의료원 뒷산의 낡은 폐가였답니다. 오래전 관군에 의해 폐쇄된 이후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곳으로 여전히 출입이 금지되어 있던 곳이었죠. 뭔가 분위기가 스산한 것이 살떨리는구먼. 여기는 뭐 한다고 새벽부터 오신 거요? 돌쇠의 존재는 알지도 못한 채 한참 동안이나 주위를 살피던 정의원이 마침내 문을 열고 폐가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이를 지켜보던 돌쇠가 어찌할 바를 몰라 망설이다 이내에 결심한 듯 폐가 처마 밑으로 몰래 숨어들었답니다. 나라에서 출입을 금한 곳에 몸 볼 일이 있으시다고 이리 남몰래 이곳을 찾으신 건지 알아야겠구먼.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던 돌쇠가 이윽고 창문 틈으로 조용히 폐가 안을 들여다보았답니다. 그 순간 그만 깜짝 놀라 까무러치고 말았죠. 뭐시여? 이것들은? 매일 밤 지극정성 마님을 치료한 머슴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다음 동영상과 추천 동영상 꼭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